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8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으로는 NBA와 해외 축구 그리고 주간 국내 경기들과 메이저리그 일본 야구 KBO 마지막으로 매년 압도적인 적중률 보여드리고 있는 미국 축구까지 전 종목 모두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8개월 진행하면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총 9개 화살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스포츠 분석 방송인으로서는 최초의 기록입니다. 4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 아직 이거는 제가 볼 때 앞으로 안 깨질 것 같아요. 그리고 5년 연속 10연승도 올해 또 한번 도전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두폴 두조합, 3폴 두조합으로만 수익 만들어 드리면서 또 제가 쌓아드린 연승이라는 거 한 번 더 강조해서 얘기 드리겠고요. 이 마지막 10연승 이상 기록도 저죠. 작년에 8월 달에 기록해 드렸던 구간. 지금 보시면은 좀 통합적으로 야구 시즌에 제가 이 연승 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9개 중에 8개가 야구 시즌에 몰려 있기도 하고요. 이번 야구 시즌도 다들 지금 주간 연승 구간에서 느끼시겠지만 살벌합니다. 상당히 또 훌륭한 최근 성적 보여드리고 있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유튜버 여러분들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라고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링크 한 개 남겨드렸으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제 실제 적중 게시글들입니다. 모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에 야구공 모양 있는 거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들어가셔서 날짜 그리고 내용들과 마지막으로 댓글들까지 모두 확인 가능하시니까 데이터표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표 카카오톡으로 받아보실 분들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24시간 언제든 또 문의 상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보실 분들은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가입 즉시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는 또 이렇게 숲TV에서 단기적으로 하루나 주 패키지 받아보실 분들은 숲TV 별풍선 후원하시면 일수에 맞게 데이터표 쪽지함으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벤트도 또 하나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실 분들 딱 한 분 지금 남았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축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입니다. 오늘은 NBA가 또 하루 없는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 축구 제 전문 최고 어떻게 보면 주종목이죠. 가지고 왔고요. 미국 축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3년째 지금 주종목으로 다뤄드리고 있는데 이번 달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개막하고 나서 3연승 이후에도 7일 중에 6일 적중 꾸준하게 좋은 흐름 만들어 드렸고, 지난주가 좀 아쉽긴 했는데 진짜 한 골 차였어요. 한 골 차로 고배당까지 다 놓쳤기 때문에 오늘 또 깔끔하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주간, 진행 중이라기보다도 이미 끝난 주간, 오늘도 대단했습니다. 역시나 K리그 금액업으로 깔끔하게 또 3폴까지 한 박스 먹어줬고요. 주간 야구 오늘 또 적중입니다. 이거 주간 야구는 최근에 진짜 살벌합니다. 진짜로 12번 중에서 10번 적중에 3번 올킬, 또 한 번 3연승 진입입니다. 오늘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다들 오릭스 역배 볼 때 제가 딱 끊어드렸습니다. 구리아렌 원정 경기 보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세이브는 오늘 타케우치 정말 잘 던질 거라고 얘기 드렸고, 롯데 같은 경우에도 키움 빠따시거 있을 때는 롯데승 그냥 보시면 된다, 마인까지 본다 그랬는데 이것도 극장 마인 났습니다. 야무지게 또 잘 들어오기도 했고, 하여튼 조합발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아르마다 야구 시즌입니다. 5년 연속 8할 승률 또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요. 그죠? 5년 연속이다 보니까 매년 아르마다 야구 시즌은 믿고 볼 수 있도록 좋은 결과 많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입니다. 몽레알과 필라델피아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축구입니다. 지금 후원하시면 데이터는 바로 나갑니다, 형님. 자, 첫 번째가 몽레알이랑 필라델피아 경기인데요. 자, 봅시다. 이게 라인업에서만 놓고 보시면 아마 라인업도 아니야. 그냥 팀의 양팀 몽레알이랑 필라델피아라는 이제 표면적인 팀들만 놓고 보기에도 우리 형님들이 아무래도 필라델피아 쪽으로 접근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심지어 필라델피아가 배당도 되게 괜찮아요. 2.2배당이나 받았기 때문에
다들 필라델피아 쪽으로 좀 쏠릴 만한 그런 경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다만 이 경기 제가 최근에 필라델피아 뭡니까 여러분들 3번 연속 다 피해드렸습니다. 애틀랜타와의 원정 경기 제가 그때 애틀랜타 봐드렸고 그 다음 시카고 파이어스랑 경기 때 시카고 역배 봐서 또 잡아드렸고 바로 직전 경기 샬럿과의 경기에서는 샬럿까지 주력으로 써서 또 갖고 왔습니다. 지금 3연속 그 필라델피아 반대 주력 써가지고 지금 다 갖고 와주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형들 필라델피아를 가고 싶으신 분들은 필라델피아가 첫 승을 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얘네들 필라델피아는 이번 시즌 못 가는 팀이에요. 팀 내 지난 시즌 최다 득점자와 두 번째 득점자가 이탈을 다 했는데 따로 영입이 없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득점력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사실 필라델피아가 화력이 좋은 팀이 아니에요. 지난 시즌 동부 1등 했을 때도 화력보다는 수비값으로 게임을 갖고 왔단 말이지. 그리고 얘들이 홈 경기보다 원정을 더 못합니다. 그래서 홈 경기에서 좋은 수비값으로 뭐 햄무승도 워낙 많았고 그런 식으로 게임을 끌고 왔는데 이번 시즌 문제가 되는 건 수비가 안 됩니다. 최근에 리그 3경기 동안 무려 7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다. 필라델피아가 지금 이번 시즌 득점이 안 되는 필라델피아가 수비까지 안 된다. 그러면 필라델피아를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몽레알이라는 팀을 갈 수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그거는 또 아니기도 해요. 몽레알은 만년 꼴찌 팀이었고 이번 시즌 신축을 필두로 팀을 재개편하고 있긴 한데 뭔가 임팩트가 떨어지는 느낌이죠. 직전 경기 같은 경우에도 뉴잉글랜드한테 원정에서 3대0으로 깨지기도 했고 자 그러면 대부분 이 경기들은 전부 다 형들이 언더 쪽 사이즈로 많이들 보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생각이 조금은 다릅니다. 자 왜냐하면 몽레알이라는 팀을 제가 최근에 이번 시즌 개막하자마자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이 팀이 이번 시즌 팀을 재개편하는 건 어쨌든 에너지 레벨이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많이 뛰면서 높은 에너지 레벨로 어쨌든 득점 생산 능력에 좀 많이 포인트를 맞출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좀 퐁당퐁당이기는 한데요. 직전 경기 부진했고 지난 경기 다득점 또 그 전 경기를 부진했고 그 전 경기를 또 잘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약간 퐁당퐁당의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놀랍게도 지금 미국 축구가 개막한 지 한 달 반이 지났는데요. 홈 개막전입니다. 유일해요. 이번에 미국 축구 모든 홈팀들 통틀어서 아직까지 30개 구단 중에서 홈 경기 개막하고 한 번도 안 치른 팀이 몽레알입니다. 약간 전남 같은 느낌이지. 여전히 몽레알은 원정 6연전 이후에 오늘 첫 홈 경기를 치르게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쨌든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필라델피아는 지금 제가 가면 안 되는 팀이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수비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고 득점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몽레알 같은 경우에도 퐁당퐁당이긴 하지만 어쨌든 득점에 대한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팀이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몽레알도 원정보다 홈을 더 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와중에 몽레알이 홈에서 역배를 받았어요. 홈 개막전을 그래도 첫 경기인데 아마 승점 1점 정도는 확보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배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프랜승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문은 띄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프랜승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그런 경기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언더바 같은 경우에는 언더 쪽 사이즈 보면 될 것 같긴 하는데 뭐 그렇게 땡기진 않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포틀랜드 그리고 LAFC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형들 LAFC 가지고 우리가 정말 재미를 야무지게 보고 있어요. 어쨌든 뭐 LAFC가 최근에 언더 경기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득점이 많이 안 나왔던 것도 맞았고 하지만 또 제가 최근에 LAFC 다득점 경기들을 굉장히 잘 잡아드리면서 LAFC 승 마헨승 오바로 계속해서 적중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올랜도 그 다음에 거기 어디였지? 그 크루스 아솔 둘 다 제가 마헤노바 다 봐드리고 다 잡아드렸죠. 자 그러면 오늘도 한 번 더 마헤노바를 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오늘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포틀랜드가 생각보다 홈 경기를 잘 해요. 그리고 어디서 더 좋냐면 수비값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기는 한데 얘들이 홈 경기 득점 볼륨이 꽤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역대 통산 LAFC를 상대로도 다득점했던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LAFC 같은 경우에도 오늘만큼은 수비에다가 조금 더 집중을 해줬으면 하는 이제 그런 경기이긴 한데 최근에 득점력이 너무나도 좋다 보니까 아마 수비보다는 좀 더 공격하는 방향으로 팀의 포인트를 잡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경기는 LAFC를 갈 게 아니라 오바 쪽으로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포틀랜드가 뭐 오스틴 이런 애들처럼 홈 경기에서 답답한 느낌의 팀도 절대 아니기도 하고, 그러면은 3.5 기준점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오바 배당이 2.11 배당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면 이거는 도전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요. LAFC 최근에 활약 괜찮죠? 포틀랜드 홈 경기에서 이렇게 냅다 달리는 팀들끼리 경기할 때 페이스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면 그냥 오바 하나만 보고 오늘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굳이 오늘은 LAFC 일반승 안 땡깁니다. 심지어 배당도 1.55 배당, 조금 쎄하다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일반승은 패스하고 요거는 오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들, 오늘 제가 LAFC를 살짝 좀 이제 쎄하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공격 라인 형들 보면 바뀌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부안가는 여전히 나오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 두 번째 라인 보시면 샤펠버그라고 있어요. 샤펠버그가 누구냐면 지난 시즌 내슈빌의 그 압도적인 화력을 함께 이끌었던 선수야. 그러니까 무흐타르, 그 다음에 서리찌, 그리고 샤펠버그, 이렇게 세 명이었는데 얘가 윙어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약간 좀 겹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신없는 느낌이야. 뭐 예를 들어서 마르티네즈나 틸먼이나 약간 그런 느낌처럼 연계성에 대한 플레이가 아니라 샤펠버그도 달리는 걸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차라리 완성도보다는 다득점을 바라보는 게 낫다. 그래서 오바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다음은 샬럿 그리고 내슈빌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가 형들 내슈빌 때문에 두 번이나 당했어요. 지난주 내슈빌 이 샹노무 새끼 때문에 우리 고배당도 날려먹었지. 그때 한 골만 더 들어갔었으면은 진짜 싹 다 먹는 거예요. 진짜 대축제였는데 우리가 형들 지난주 주말에 진짜 다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었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 못 먹었어. 내슈빌 때문에. 어쨌든 내슈빌이라는 팀이 직전 경기 게임을 한 걸 보면은 나름 나쁘진 않았거든요. 이게 시카고 파이어스라는 경기인데 전반 1분 만에 득점이 나왔어. 아, 그때 걔 누구지 형들? 징커 나겔이 1분 만에 득점을 넣고 언더 띄운 경기입니다. 전 1언이 났어요. 이게 좀 충격적이었는데, 그러니까 미국 축구 보면서 처음 보거든요. 전반 1분 언더든. 뭐 어쨌든 내슈빌도 공격 기회가 실제로 많았고 사실 충분히 득점 가능했던 경기였다라고 봤는데 한 골도 못 넣은 게 좀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슈빌이 어떤 포지션의 변화를 가지고 왔느냐, 무흐타르를 드디어 1번으로 올렸습니다. 박수. 제가 형들 지난 시즌에 내슈빌이라는 팀을 항상 챙겨갔던, 그러니까 좀 금액을 올려서라도 늘 챙겨갔던 구간이 딱 하나예요. 내슈빌은 무흐타르를 최전방에 놓고 써야 됩니다. 무흐타르가 최전방에 있을 때 승률 100%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만큼 무흐타르를 이제 최전방에 놨을 때 상당히 효율이 좋아요. 지금 보면은 내슈빌이라는 팀 자체가 최근에 상당히 뭐라 그래야 될까, 그 득점 빈곤이 너무 심각하거든요. 직전 경기도 빵 대 빵이었고, 그 전 경기도 시카고 파이어스 원정 가가지고 이제 무득점하고 왔고, 그러다 보니까 무흐타르를 중원에서 최전방으로 좀 이제 올리면서 공격에 대한 포지션을 지금 투톱으로 바꿨단 말이야. 서리지랑 무흐타르 같이 뛰는 게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에스피노자가 근데 얘 너무 못하더라. 저는 에스피노자가 오히려 내슈빌 와가지고 공격적인 활로가 더 트일 줄 알았는데 너무 지금 안 어울리는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거야 뭐 적응적인 문제일 거고, 저는 오늘 내슈빌의 공격 이 삼각편대 상당히 훌륭할 거라고 봐요. 오늘만큼은 득점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반대로 샬럿 같은 경우에는 누가 빠집니까? 오늘 자아 빠집니다. 윌프레드 자아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공격의 어떤 그런 임팩트가 조금은 떨어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가 원래 홈 샬럿 되게 좋아하거든요. 직전 우리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홈 샬럿 이거 1.9배당이었나? 가져가서 또 주력으로 가져가기도 했고 또 들어오기도 했죠. 다만 오늘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홈 샬럿이기 때문에 내슈빌에다가 역배를 줬다? 저는 이거 프랜승 한번 더 볼게요. 이거는 저는 역배까지도 볼 수 있는 경기라고 좀 놓고 보고요. 무흐타르랑 서리찌가 얼마나 터져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샬럿 같은 경우에 지금 자아가 빠졌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득점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바까지 한번 더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내슈빌 역배, 프렌, 그리고 오바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내슈빌에게
부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만약에 지금 이 라인업 가지고 또 장난질 친다. 그러면 이번 시즌 당분간 내슈벨은 저는 분석에서 아예 빼버리겠습니다. 내슈벨이 저 라인업으로 못하는 것도 진짜 적어도 기술이야. 샌프란시스코 마냥 갔다가 희한하지 쟤도. 자, 그다음은 마이애미 그리고 뉴욕 레드불스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형들 요 경기는 어떤 느낌이냐면 최근에 아마 마이애미 가져가신 분들이 되게 좀 낭패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마이애미가 제가 지난 경기도 마찬가지야. 많은 분들이 맨날 똑같이 물어봐. 미국 축구 제가 또 아침마다 분석을 하다 보니까 마이애미 어때요? 이거 맨날 질문 받습니다. 이거 하루에 한 2번은 받는 것 같아. 못해도. 그만큼 인터 마이애미가 아무래도 메시가 있기 때문에 형들이 많이 가져가시는 것도 알고 그렇긴 한데 직전 경기 오스틴과의 경기 제가 뭐라 그랬나요? 가지 말아라. 자, 왜 가지 마라 그랬습니까? 지금 마이애미가 생각보다 되게 좀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팀 자체가 수비가 안 되는 것도 분명하고 얘들이 이제 공격력으로 먹고 사는 팀인데 너무 늙었어 팀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에너지 레벨이 너무 떨어진단 말이야. 초반부터 지금 뭐 북중미컵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뭔가 모르게 좀 계속 삐걱삐걱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실제로 뭐 이건 뭐 개막하자마자 LAFC한테 3골 먹히고 시작하고 올랜도한테도 2골 먹히고 수비적인 측면 최근에 2경기 동안 또 4실점 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마이애미는 수비값, 고질적인 수비값이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좀 어려운 경기를 할 것이라는 게 뻔히 좀 보이는 그런 경기라고 봐야겠고요. 자, 그리고 뉴욕 레드불스입니다. 레드불스 같은 경우에도 좀 컨셉이 바뀌었어요.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그래도 수비가 괜찮은 팀이었는데 이번 시즌은 완전히 그냥 공격팀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득점도 많이 하지만 반대로 실점률도 너무나도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 자, 그러다 보니 이 경기는 일단 오바 쪽으로 빼보면서 오늘 이 경기는 마이애미 마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갑자기 마이애미 마헨을 보느냐? 전반적으로 마이애미가 여태까지 붙었던 팀들의 어떤 특징들 그리고 뭐랄까요? 좀 많은 실점을 했던 팀들의 좀 특징들을 놓고 보면은 중원이 되게 좋은 팀들이 많습니다. 오스틴 그리고 뉴욕 닉스란다. 그 뉴욕 시티 그리고 LAFC. 그러니까 그 최전방 라인에 공격진들이 못해도 A급 애들이 3명에서 4명 이런 팀을 상대로는 어쨌든 많은 실점을 해왔단 말이지. 반대로 뉴욕 레드불스는 이 팀은 포르스베리 혼자 그리고 던컨 요 두 놈이 중원에서 먹여 살리는 팀인 거지 최전방 라인들을 놓고 봤을 때 A급 공격 자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굳이 마이애미가 오늘 수비에 대한 실점값이 크게 흔들릴 만한 날은 아니라고 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늘 이 경기 마이애미 승 그리고 마헨 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마이애미 마헨을 보는 것 같은데 다만 일반승이 좀 아쉬워요. 배당이 1.3밖에 안 돼. 이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 마이애미가 좀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바로 빼거나 레드불스 프레인을 가거나 하시는 분들 좀 계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늘 정배 좀 많이 건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 정배 배당도 빠지고 있기도 하고. 마이애미 승, 마헨 승 오바 보도록 하겠고요. 굳이 먼저 한 게 보자면 저는 마헨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은. 자, 그 다음은 뉴 잉글랜드 그리고 DC 유나이티드 경기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마헨을 형들 먼저 보는 이유는 딴 건 없습니다. 그냥 배당이 더 좋아서 마헨을 먼저 보는 겁니다. 이게 아마 배당이 2배당이 넘어갈 거야. 마인승 배당이. 근데 오바가 한 1.7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욕심을 한번 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DC 유나이티드 그리고 뉴 잉글랜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C 유나이티드 지금 게임 너무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컨셉을 좀 잘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어쨌든 벤테케 나가고 타이바리보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뭐 홉킨스 있고 전반적으로 이 팀도 공격력이 나쁜 팀이 아닌데 이게 빌드업하는 골키퍼 하나 잘못 데려와가지고 팀이 좀 약간 지랄병이 났어요. 수비를 그렇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야. 빌드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DC 유나이티드도 최근에 보면은 1점짜리 경기를 많이 했는데 직전 경기 댈러스였나요? 한번 개박살나고 오기도 했죠. 그 과정에서 단 한 골도 홈 경기에서 못 넣었습니다. 타이바리보 오늘 퀘이셔너블 떴고 내일 경기 못 나올 가능성 78%. 이미 결장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뉴잉글랜드가 드디어 0점을 잡기 시작을 했고 직전 경기도 제가 프리뷰 해드릴 때 형들한테 그 몽레알전 프리뷰 해드릴 때 뉴잉글랜드가 최근에 득점 터지는 거 보면은 왠지 예전에 그 왕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창 잘 나가던 시절 때의 득점력을 보는 것 같다. 뉴잉글랜드도 항상 홈 경기에서 득점력이 좋은 팀이기도 하거든요. 최근에 홈 2경기 치른 동안 무려 9득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거는 DC 유나이티드가 극복하기 어려운 경기라고 봐요. 뭐 1.79배당이긴 한데 뭐 뉴잉글랜드의 화력에 따라서 마인승도 나올 수가 있고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잉글랜드 승 먼저 좀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DC 유나이티드가 좀 안정감 있게 하지 않을까. 어차피 타이 바리브가 빠진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햄무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오바 오바 보도록 할게요. 2대1 정도 예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타이 바리브 안 나오면은 마헨까지 봐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골잡이가 없어요. 지금 골 넣을 만한 애가 DC에 지금 없어. 그러니까 팀 구성을 지금 잘못했습니다. 이번 시즌. 자, 그러면 밴쿠버 그리고 뉴욕시티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형들 지난 경기 밴쿠버 지난 경기 얘들 어디랑 했더라? 오스틴이랑 했나? 어디랑 했었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이거 밴쿠버 쪽 그 베팅 하신 분들 여러분들 상당히 좀 재미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밴쿠버가 막판 연장 시간에 무려 2골을 쳐박으면서 뭐랄까요? 끌려다니던 게임을, 그러니까 정규 시간 내내 끌려다니던 게임을 결국에는 뒤집어내면서 승리를 거둬냈어. 아, 포틀랜드랑 했었다. 맞다. 포틀랜드였다. 어쨌든 포틀랜드도 이제 화력이 좋은 팀이긴 한데 밴쿠버가 화력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포틀랜드한테 끌려다닐 때는 이건 끝났다 생각을 했는데, 와, 그래도 홈 밴쿠버는 홈 밴쿠버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역전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크게 일조했던 거는 중원 구간이죠. 중원에서 볼 간수가 너무 잘 되기도 했고, 그리고 좀 팀 자체가 좀 안정적이긴 해요. 항상 뭐라 그래야 될까요? 밴쿠버를 제가 표현할 때 중원이 가장 좋은 팀이다. 미국 축구 내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해드리는 만큼 일단 뭐 베르알터가 버티고 있고, 그리고 토마스 밀러가 있고, 최전방에 그래도 화이트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참 좋은 팀입니다. 안정감이 되게 뚜렷하고요. 자, 반대로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 미친 듯이 돌풍을 일으키다가 화력 뭐 정말 막 빵빵 터져주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은 부진하는 느낌이죠. 문제가 역시나 수비입니다. 근데 이거는 천천히 고쳐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수비적 예를 들어 젊은 팀이다 보니까 뭐 오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파크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페르난데스, 오제다 전부 다 공격력이 다 좋잖아요. 특히나 뭐 모랄레스 같은 경우 최근에 공격이 좋으니까 전반적으로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수비만 조금 손보면은 괜찮을 거라고 봐요. 다만 이제 문제가 원정 경기라는 거. 뉴욕시티는 늘상 원정 경기에서 이 수비에 대한 문제를 보여줬던 팀이기도 하고요. 뉴욕시티 원정 경기 문제가 뭐냐면 또 하나의 문제가 득점이 잘 안 나옵니다. 그만큼 밸런스 차이가 확실히 눈에 띄게 밴쿠버가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밴쿠버가 질만한 게임은 아니라고 봐요. 무한이면 밴쿠버 승인데 배당이 1.44배당이라 살짝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밴쿠버 쪽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헨무에다가 오바까지 보겠습니다. 2대1 스코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댈러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라인업도 라인업인데 형들 최근에 두 팀의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야, 댈러스 지금 너무 잘합니다. 이게 댈러스라는 팀 자체가 원래 화력이 이렇게까지 좋았던 팀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아코스타 나가고 난 다음부터 게임을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피터 무사 필두로 게임을 풀어나가는 게 일단 너무 잘 됩니다. 화력 자체가 한 곳에서만 집중이 터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분포해서 좀 잘 터지는 느낌이고, 반대로 원정팀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늘상 얘기 드립니다만 원정 세인트루이스는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제가 오늘도 요거랑 약간 좀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라쿠텐 승 잡아드릴 때 제가 오늘 오릭스의 구리알에 선발 투수로 올라왔을 때도 이 원정 구리알에는 건드리면 안 된다. 형들이 전부 다 이게 오릭스가 역배일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이게 그러니까 그런 상성들이 좀 있는데 이 세인트루이스 원정 경기의 문제는 뭐냐면 득점이 아예 안 나오는 팀입니다. 이게 뭐 이번 시즌을 떠나서 지난 시즌 그리고 지지난 시즌 우리가 세인트루이스를 분석을 했던 최근의 모든 시즌에서 세인트루이스 원정 경기는 늘 말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이즈가 이거는 최근에 뭐 미친 화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과 원정만 가면 득점이 확 죽어버리는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1점 심지어 오늘 댈러스 배당이 1.9배당이기도 합니다. 뭐 배당 넉넉하고 그리고 상성 괜찮고
전반적으로 이거는 댈러스 승 쪽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요 경기는 2대0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인승에다가 언더까지 한번 볼게요. 요거 고배당 쓰실 분들은 마인승도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캔자스시티 그리고 산호세 경기인데요. 자, 요거는 형들 그냥 간단하게만 좀 프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자스시티가요, 홈 경기에서 고점이 되게 높은 팀입니다. 반대로 산호세가 원정 약팀입니다. 이거 최근에 산호세가 분위기 좋은 거 알겠는데 산호세가 지금 1.6배당을 받고 배당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전 이거 안 가고 맙니다. 차라리 그냥 캔자스 역배 프렌 찍고 말지, 이거 형들 산호세 갈 거면 언더 찍으세요. 왜? 어차피 캔자스시티가 득점 부진이 이어져야 산호세는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산호세가 원정 경기에서 다득점 꽂으면서 마행 승리 거두는 경우의 수보다도 차라리 캔자스시티가 무득점으로 산호세 1대0 또는 2대0 승리가 가장 이상적이고요. 심지어 언더오버 기준점도 괜찮아. 3.5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산호세 승 보시는 분들은 조금만 안정감 있게 언더 보시고요. 1.58배당 언더 보시고요. 저는 이 경기 캔자스 역배 볼게요. 프랜승에다가 언더. 이거는 그야말로 그러니까 전술 분석이라기보다도 배당 분석, 그 다음에 배당 메리트적으로 접근하면 괜찮은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산호세는 강팀이 아니에요. 이번 시즌 그나마 젊은 애들이 득점을 좀 해주고 있어서 그렇지 저는 산호세 정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샌디에이고 그리고 미네소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전 경기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은 또 S급 주력으로 승부급 주력으로도 들고 갔던 샌디에이고 오바가 전반전 만에 퇴근을 해주게 되면서 역시나 또 오바를 만들어냈는데, 희한한 게 샌디에이고가 이번 시즌에 그러니까 수비가 원래 잘 되는 팀은 아니기는 했어요. 원래도 안 되는 팀이었는데 희한하게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 실점률이 너무 큽니다. 최근에 얘네들 원정 경기 총 3경기를 했는데 실점이 10실점이거든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평균 3.37점이라는 건데, 어쨌든 샌디에이고가 최근에 원정 경기에서 좀 큰 실점 값을 보여주고 있다. 자, 다만 샌디에이고의 원정 경기 제가 뭐라 그랬나요? 샌디에이고가 여러분들 두 가지로 보면 되거든요. 이게 알아두시면 좋은데, 원정 경기는 꽤나 공격적으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실점률도 큰데 어쨌든 득점력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샌디에이고 원정 경기 기준점 2.5점 받으면은 냅다 그냥 승부 그냥 오바 물어버리는 게 그런 이유인 거고, 반대로 샌디에이고의 홈 경기는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이야. 그래서 은근히 클린시트 경기가 홈 경기에 좀 많이 몰려 있고요.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도 개막전 클린시트, 그 다음 경기도 연속 클린시트 만들어내기도 했죠. 은근히 샌디에이고가 홈 경기에서도 화력도 준수하면서 이런 클린시트 비율이 높다. 미네소타라는 팀은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캔자스 같은 느낌입니다. 좀 이제 복불복 도깨비 팀인데 고점이 좀 높은 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원정 경기에서 조직력이 좀 와해되고, 그러니까 얘들은 좀 조직력으로 먹고 사는 팀입니다. 미네소타는 그만큼 전체적으로 원정 경기 좀 아쉽고, 추가적으로 샌디에이고가 또 홈 경기라고 한다면은 미네소타 오늘 저는 많이 넣어봤자 한 골 정도 예상을 합니다. 샌디에이고가 2골 정도 넣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바 동반해서 일반승까지 볼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이거는 막말로 갔다가 샌디에이고 혼자서 3대0도 만들 수 있는 경기라고 봐. 그래서 샌디승 그리고 오바 한번 보도록 하겠고, 미네가 한 골 보태면 햄무 오바일 것 같아. 그래서 마힌승 아니면 햄무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경기들 어쨌든 미국 축구 총 9경기 깔끔하게 분석을 해드렸고요. 자,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심지어 그러니까 최근에 형들 보면 지금 메이저리그 적중 박스가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들여서 못 맞췄을 때도 있긴 합니다만 잘 안 드립니다. 어제도 제가 메이저리그를 안 드렸어요. 굳이 조합 많아질까봐. 하여튼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번 주 일요일에 NBA 최종전 끝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 배트맨 휴식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프리뷰도 함께 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또 메이저리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메이저리그는 제가 최근에 2년 연속 10연승입니다. 유일해요, 제가 형들. 그만큼 메이저리그도 이제 각 잡고 한번 야무지게 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이제 뭐 괜찮은 날에는 데이터표만 좀 발송해드리는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한테 좀 데이터표 발송으로만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분석 깔끔하게 끝 맞춰드리고, 오늘 어쨌든 미국 축구도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해외 축구 먹었죠? 그 다음에 또 K리그도 먹었죠?
마지막 나간 미국 축구까지 싹 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24시간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4번째 방송 끝입니다. 어쨌든 아무래도 이제 텐션 자체가 좋을 수는 없어요. 방송 4번이기 때문에. 그래도 또 우리 분석 들어주신 우리 숲TV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숲TV 여러분들도 빠르게 추천 눌러주시고 전체표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좋은 경기 잘 골라서 주말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K리그는 강승부니까요. 또 K리그 강승부도 많이들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